우리 집을 실험실로 쓰겠다는 겁니까? 동양의 오래된 방식을 들고 와서 우리 마을에 실험하겠다는 건가요? 앤드류 클락, 세계 최정상에 오른 건축가, 최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믿었고 자신의 방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질문이 그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를 뜻밖의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 앤드류는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혁신을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마주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MIT 건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며 역사상 최연소로 프리츠커 상을 받은 앤드류 클락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죠. 이젠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어디에 있든 도시 전체가 그 상징으로 자리 잡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크리스탈 타워, 런던 시내의 엣지 오브 스카이, 두바이의 버티컬 가든까지 제가 설계한 건물들은 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건축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제가 만지는 모든 프로젝트는 금이 됩니다. 30층 이상의 마천루만 설계해도 벌써 25개. 각종 건축상은 제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특히 지난해 수상한 프리츠커 상의 트로피는 제 책상 바로 앞에 두어 매일 아침 첫눈에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죠. 오늘도 저는 샌프란시스코 신축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 아래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85층 높이의 복합문화시설로 독일의 최첨단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클락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긴 마이크를 든 CNN 기자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최첨단 독일 기술을 도입해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4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와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죠.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환경 친화적 설계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우리는 스위스의 최신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두께는 기존 제품의 절반이지만 단열 효과는 3배 높죠. 여기에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을 더해 완벽한 실내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고려해 보셨나요? 순간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주의 깊게 살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 여성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온돌이라니요. 땅바닥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한다는 그 원시적인 방식 말입니까? 최수진의 말이 끝나자 발표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몇몇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첨단 건축물이 과거로 퇴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치며 웃었고 저는 마치 게임에서 승리한 듯 자연스럽게 목에 걸린 마이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마이크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최 박사님, 그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온돌 같은 낡은 방식은 박물관에서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돌바닥에 불을 떼던 방식이 여기 낄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몇몇 기자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최수진은 굴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구식 기술이라고요? 클락 씨, 복사열 기반 난방 시스템은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도 혁신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온돌은 단순한 돌바닥 난방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난방 방식 중 하나예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도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난방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복사 난방의 원리는 현대 건축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는 정말 질색입니다. 최 씨,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방식들은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것 아닐까요? 제가 설계하는 건 미래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요. 객석에서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최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언젠가 클락 씨께서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피터 윌킨스 교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MIT 시절 제 지도 교수님이셨죠. 교수님의 사무실은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 서적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앤드류, 자네 발표는 늘 훌륭하네. 하지만 오늘 최수진 박사의 의견을 너무 쉽게 일축해버린 것 같아서 아쉽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틀렸나요? 서구의 현대 기술이 동양의 전통 방식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간 이뤄낸 발전을 보세요. 마천루, 초고층 빌딩, 첨단 소재. 이 모든 것이 서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자네 MIT 졸업식 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나? 저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혁신은 틀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이죠, 교수님. 그런데 그 틀을 깨는 건 제가 설계한 초고층 빌딩 같은 현대 건축이지 땅바닥에 돌 깔고 불을 지피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교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틀은 자네 스스로 만든 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전통을 과소평가하는 건 미래를 놓치는 것과 같다네. 특히 최수진 박사의 연구는 지금 전 세계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네. 그런데 지금 자네는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최수진 박사는 하버드에서 건축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학자라네. 그녀의 온돌 시스템 연구는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똑바로 들었죠. 교수님, 전 제가 옳다는 걸 압니다. 제가 설계한 모든 건물이 그 증거가 되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는 타이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방식을 믿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현대미술관 설계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문득 최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이라.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죠. 제가 왜 그런 구시대적인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현대 건축의 혁신은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발표회가 끝난 후에도 최수진 박사의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그 질문은 마치 얇은 실금처럼 제 신념의 표면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설계 도면을 보며 다시 한번 제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미래는 첨단 기술에 있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기술은 정말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왜 그런 기술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호텔 발코니에 서서 에펠탑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이 순간이 좋았죠. 루브르 박물관 현대미술관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관에 제 이름을 남긴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클락 씨,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마리 듀퐁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의 지하로 향했죠. 지하라니 의아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분명 지상에 들어설 텐데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루브르의 심장부입니다. 마리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대한 기계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8세기 말에 설치된 이 난방 시스템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조선? 한국의 그 옛날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큐레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입니다. 당시 프랑스 건축가들이 이 기술의 효율성을 보고 깜짝 놀라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이건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온기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수진이 했던 말, 저를 향해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시선, 그리고 제가 비웃었던 온돌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이라고요? 한국의 옛 이름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마리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바닥 아래로 온기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답니다. 저는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이건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은은하고 포근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이게 바로 온돌인가요? 제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특히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의 효율성에 주목했죠. 당시 유럽의 난방 기술로는 이룰 수 없었던 혁신이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최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구식 기술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그 말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마리가 저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도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당시 건축가들이 그린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온돌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심지어 일부 설계는 원래의 온돌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도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구조는 현대의 바닥 난방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적이라고 생각한 많은 기술들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락 씨. 많은 현대 기술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마리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바쁘게 움직였죠. 고대 로마의 히포코스트와 온돌의 유사성, 온돌이 동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 현대 건축에서의 활용 사례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제 프로젝트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첨단 기술만을 고집하며 그린 그 도면이 이제는 왠지 부족해 보였죠. 제가 그동안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를 펼쳐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초현대적인 기술들은 마치 피상적인 유리 구조 같았습니다. 반면 이 온돌 시스템은 건축이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피터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진 박사의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이제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제 고정관념이라는 필터가 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루브르의 지하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에 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며 저는 최수진의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회가 끝난 후 그녀가 건네준 것이죠. 당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작은 카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더니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경험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 확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말이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더 많은 진실들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앤드류 클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파리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최수진 박사가 소개해준 박지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클락 씨 환영합니다. 박지훈 교수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묘한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한쪽 벽을 채운 온돌 도면들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파리에서 보셨다는 그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마치 제 머릿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솔직히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전의 기술이 현대의 첨단 시스템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 도면 하나를 펼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전통 기술을 단순히 옛것으로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세대를 거쳐 축적된 과학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알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미니어처 방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건 전통 온돌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험 모델들입니다. 각각 다른 구조와 재료를 적용해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 데이터를 보세요.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통 온돌방의 복사열 분포도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최첨단 바닥난방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비결은 구들장에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작은 돌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화강암 구들장은 열을 오래 보존하는 동시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구들장의 기공 구조가 이상적인 추결과 방열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온돌의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의 흐름을 제어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죠. 연기의 경로, 구들장의 배치, 방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완성했던 겁니다. 저는 묵묵히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죠. 그런데 왜 이런 우수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걸까요? 박 교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의 편견 때문이 아닐까요? 동양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과소평가했고 서양인들은 동양의 기술을 원시적이라고 무시했죠. 클락 씨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편견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편견을 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술의 현대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가 마치 제 고정관념을 녹이는 것만 같았죠. 문득 10년 전 MIT 졸업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더 나은 해결책이 서구의 최신 기술에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었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노트북을 펼쳐 밤새도록 스케치를 했죠. 그러다 문득 제 옆에 놓인 스마트폰에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락 씨, 온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틀렸었네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밤바람에 딸랑딸랑 소리를 냈죠.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갔죠. 어떻게 하면 온돌의 장점을 현대 건축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어떤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제 손에는 밤새 작성한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박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더 배우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쫓아온 혁신이란 것이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박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탐구가 시작된 것 같네요. 클락 씨,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온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수백 년 된 아시아 기술을 현대 건축에 도입하겠다고요? 리처드 맥스웰이 제 제안서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보스턴의 고층 사무실에서 열린 이 회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죠. 앤드류, 당신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그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리처드, 이건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에너지 효율은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35% 이상 높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버몬트 신도시 프로젝트의 모든 주택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군요. 리처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게다가 미국의 목조 건축 구조에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그때 최수진이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맥스웰 씨,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박지훈 교수팀과 함께 목조 건축에 최적화된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기존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수진이 준비한 기술 도면이 떠올랐죠. 전통 구들장 대신 특수 세라믹 패널을 사용하고 온돌의 원리를 현대화한 겁니다. 비용도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한 시도입니다. 우리 회사에 평판이 걸린 일이에요. 게다가 주민들이 이런 낯선 시스템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마치 리처드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다음날 열린 주민 설명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실험실로 쓰겠다는 겁니까? 메리 윌리엄스라는 주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증된 시스템을 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방식을 들고 와서 우리 마을에 실험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주택 하나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직접 거주하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기대에 못 미친다면 책임은 제가 전부 지겠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메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집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그 책임을 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의지가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메리의 불신은 정당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녀였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제 혁신은 단지 종이 위의 상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범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혔죠. 클락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톰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조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선 바닥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즉시 한국의 박지훈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상회의가 이어졌죠. 여기 새로운 설계안을 보내드립니다. 박 교수가 보내온 도면은 놀라웠습니다. 경량 세라믹 패널과 특수 단열재를 조합한 혁신적인 구조였어요. 이렇게 하면 하중 문제도 해결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클락, 자네 미쳤나? 피터 윌킨스 교수님이 연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어. 다들 자네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리고 있네. 저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졸업할 때 하신 말씀을.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도전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온 전화였죠. 클락 씨, 큰일 났습니다. 자재 공급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온돌 시스템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나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읍시다. 아니, 필요하다면 직접 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도면들과 거절된 제안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의 온돌방에서 보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온기와 평온함. 그것은 분명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가치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최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직접 자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네. 하지만 그건 최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위험한 도전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수진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박지훈 교수님께도 연락해보죠.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전이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차가운 겨울바람이 버몬트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시범 주택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죠. 메리 윌리엄스가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양의 구식 난방이 과연 버몬트의 혹한을 견딜 수 있을까?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꽤나 도발적이었죠. 정말 따뜻하네요. 메리의 첫마디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하지만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죠. 마치 봄날 햇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진이 제 옆에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로 전달되도록 설계했거든요. 게다가 습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죠. 2주가 지났을 무렵 메리에게서 흥미로운 전화가 왔습니다. 클락 씨,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개운해요. 예전에는 항상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혔는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리가 들고 온 고지서에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리처드 맥스웰도 이제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라운데요, 앤드류. 처음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그의 손에는 3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메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자꾸 우리 집에 모여요.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제임스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오세요. 바닥이 따뜻해서 관절에 좋다고. 실제로 메리의 집은 어느새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웃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옛날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이 느낌이 너무 그리웠나 봐요. 언론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난방 시스템, 과거에서 답을 찾다 버몬트 타임즈의 새로운 헤드라인이었죠. 기자들은 앞다투어 시범 주택을 취재하러 왔고 환경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클락 씨, 저희 집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어느새 주민들이 먼저 찾아와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도 설치하면 좋겠어요. 그곳이 우리 마을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왔죠. 이게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 프로젝트군요. 최수진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재를 나르고 공사 현장에 간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직접 손도 보탰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완성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맥스웰이었죠. 앤드류,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네요. 이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의 개장식은 마을 축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음식을 가져왔고 아이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뛰어놀았죠. 백발의 제임스 할아버지는 무릎을 펴고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메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게 아니었네요. 사람의 마음도 데우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박지훈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사진들을 첨부하면서 우리가 이뤄낸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죠. 교수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방향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애틀의 대형 건설사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앤드류, 당신의 프로젝트가 업계의 화제입니다. 최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버몬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려나 봐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죠. 메리의 집 앞마당에는 이른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변화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클락 씨.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오던 메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요. 와주시겠어요? 따뜻한 차와 이야기로 가득한 저녁이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인간다운 변화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테드 강연장의 붉은 원형 카펫 위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혁신이란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청중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버몬트의 시범주택과 커뮤니티 센터 사진이 비춰졌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45% 감소했고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인간 중심의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재발견했을 뿐이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강연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들에게 전해졌을까? 이들이 제가 깨달은 것처럼 과거의 지혜가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느꼈을까? 강연이 끝난 후 피터 윌킨스 교수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교수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네. 이제 다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 저는 교수님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통을 현대 건축에 접목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MIT에서 가르치며 꿈꾸던 모습이었네. 가보게나. 자네의 혁신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길 바라네. 다음 날 저는 보스턴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지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올랐고 그 위에 다양한 전통 건축 기술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세계 각지의 전통 지혜를 현대 건축에 접목할 것입니다. 최수진이 제 옆에서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동의 바다지르, 네팔의 통기벽, 그리스의 자연냉방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수백 년간 검증된 친환경 솔루션이에요. 리처드 맥스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박지훈 교수님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해 MIT, 도쿄공업대학, 취리히 공과대학. 이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죠. 문득 1년 전 파리의 루브르 지하에서 처음 온도를 발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혼란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버몬트의 메리였죠. 클락 씨. 우리 커뮤니티 센터가 건축 대상을 받았대요. 심사위원들이 특히 이 건물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메리.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진정한 주인공인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류의 달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건축의 미래. 제 첫 번째 책의 서문이 될 글이었죠.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 소중한 유산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 말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면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의 전통 건축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은 인도 그리고 중동. 이제 제 앞에는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앤드류, 최수진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있을 세계 건축가 포럼 기조연설 준비는 다 하셨나요? 네, 거의 끝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이잖아요. 제가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까요? 최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에 앤드류 클락이 이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게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도전들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자, 이제 가시죠. 최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앤드류의 여정과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